청소년의 소비생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비자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소비자 문제 및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사진이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어요. 이 사진 과연 이곳이 진정 한국인가? 라는 댓글도 올라왔죠. 근데 조사 결과 서울 방배동의 한 족발집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에 수출된 농심에서 만든 라면에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식품 안정성 논란도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죠. 금융소비 피해와 관련해서 머지포인트 피해 상담 사건이 이달 들어 1000건에 달한다. 아마 그 이상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몇 년 전 사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름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선풍기가 폭발하여서 초등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건들도 일어났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사회에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아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임은 아마 여러분들도 알 거라 생각을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들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란 소비자가 사회 경제적 제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소비자 기본법으로서 규정되고 있고요. 8대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자, 소비자의 권리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구매 또는 이용을 할 때 안전과 번익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안전할 권리예요. 안전할 권리는 내가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우리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3번째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고양시에 있는 김밥집에서는 2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 권리입니다. 다른 말로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상품 표시나 광고 등을 통해서 제품 정보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에 의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달걀에 입력되어 있는 난각 번호를 한번 볼게요. 이 앞에 있는 숫자 4개는 이 달걀을 낳는 산란일이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이 달걀을 판매하는 생산하는 생산자의 고유 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번호는 사육 환경이에요. 이 닭이 어떠한 환경에서 사육되었는가, 숫자가 작아질수록, 다시 말해 1로 가까워질수록 닭에게 친화적인 환경에서 사육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이용을 하다가 피해를 받았을 경우 우리는 그걸 판매한 사람이나 그다음에 이걸 만든 업자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보상받은 사례나 아니면 자동차 리콜 같은 것을 예시로 들을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반영한 상품이 출시가 된다거나 지금 여기 예시로 나오듯이 운동화나 요즘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기획하는 단계에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그것이 정말 반영이 되어서 실제적인 상품으로 출시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의견을 반영할 권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빨대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당신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빨대로 인해서 나는 환경오염에 일조하고 싶지 않다라는 식으로 목소리를 내어서 이제 기업에서 빨대를 제조 공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제 움직임까지 소비자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자,
우리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같은 경우 굉장히 사용법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인포그래픽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그림을 활용해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우리 여러분들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들어봤을 텐데 이 유니버셜 디자인이 반영된 사용 설명서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LG전자에서는 제품 사용 설명서 잃어버렸을 때 앱으로 활용할 수 있게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독과점 품목 판매나 강제 판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 선택할 권리를 침해받은 것이 되죠. 그래서 소비자는 스스로 자유의지와 제품받은 소비자 정보, 그 다음에 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만 하겠죠. 자, 그리고 7번째로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입니다. 소비자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단체에 가입을 하여 직접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약 10개 정도의 소비자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입니다. 소비자는 다른 사람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나의 선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비해야 합니다. 이건 권리이자 책임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지구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생산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구 환경을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이러한 걸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반면 소비자에게는 권리, 팔대 권리 있지만 책임도 따릅니다. 먼저 비판 의식을 가질 책임입니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품질에 대해서 보다 주의 깊고 비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의 활동을 견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둘째로 참여할 책임입니다.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소비자가 함께 힘을 합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비자 단체를 자주 이용해야 되고 단체가 많은 일을 대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세 번째, 환경을 보호할 책임입니다. 소비자가 어떻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서 자원을 절약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춰 나갈 책임이 있죠. 자, 넷째, 단체 행동을 할 책임입니다. 거래상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동할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입니다. 부적절한 소비가 다른 사람들, 특히 무력하고 불리한 환경의 사람들에게 어떤 폐를 끼치고 있는지 한번 인식해보고 책임을 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시대에는 손님은 왕이었다고 해요. 왕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왕이 군림하듯이 이렇게 리뷰를 통해서 테러를 하거나 아니면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를 하거나 블랙 컨슈머로서 활동을 한다면 우리의 경제 생태계는 결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우선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소비 행동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잘 활용하는 것. 마지막으로 절약하고 나누는 소비자 자원을 아껴서 나눔을 실천하는 윤리적인 소비자가 될 책임이 있죠. 자, 여기까지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의 5대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았어요. 우리 모두 매너 소비자가 되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소비자 문제 및 해결입니다. 자, 소비자 문제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손실, 그다음에 신체적인 위해 등으로 불만을 느끼는 그래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소비자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들 핸드폰으로 게임 많이 하시죠?
게임을 즐기다가 잘못 눌러서 실수로 아이템을 구입하게 된 경험은 없으신가요? 여기를 봐주세요. 한 학생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잘못 눌러서 아이템을 구입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 문의를 해봤지만 게임 안에서 발생한 구매에 대해서는 게임 개발사와 직접 이야기를 하라는 답만 돌아오게 됩니다. 이 학생은 게임 개발사와 연락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답변이 아예 오지 않거나 개발사가 해외 게임사여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겪게 되면서 실수로 구입한 것에 대해 아무도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좌절하게 되네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게임 개발사 중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게임 안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제 시스템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요.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실수로 결제한 아이템의 경우 관련 법인 전자상거래법의 근거에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즉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템을 이미 사용했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실수로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자, 모두들 잘 봤나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흔히 할 수 있는 실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서울특별시에서 2021년 상반기 전자상거래센터의 소비자 피해 통계를 냈다라고 해요. 한번 볼까요? 자, 서울특별시에서 상반기 온라인 쇼핑 피해 신고 내역을 분석을 해보니 이 부분을 볼게요. 가장 많은 유형이 계약 취소를 원하거나 반품이나 환급을 원할 때 이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품이 불량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때 이걸 보상받는 절차가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면 전자상거래 유형을 보면 인터넷 쇼핑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오픈마켓, 그다음에 SNS, 그 이제 아래로 인터넷 서비스, 해외 구매 등등등이 있습니다. 소비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 될까? 자, 근데 여기서 단서가 붙습니다. 소비자 자신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 자신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절차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결하는 방법은 상품을 구입한 장소나 기업의 소비자 상담실에 교환을 받거나 수리를 받거나 환불 등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1단계 구입 장소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찾아가서 또는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교환이나 환불, 수리를 요구해서 바로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그것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내용 증명을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내용 증명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내용 증명이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을 해주는 특수 우편입니다. 그래서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뿐만 아니라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도 보내지만 여러 가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경우에서 내용 증명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내용 증명을 언제 활용할 수 있느냐? 먼저 전화 권유에 의해서 회원권이나 어학교재나 학습지나 월간지 등을 구입했을 때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화 권유에 의해서 상품을 구매했을 때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입니다. 자격증 교재나 건강식품, 유아용 교재나 가전제품 등 이러한 것을
이제 철회하고자 하면 청약 철회 기간 내 14일, 똑같이 14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전자상 거래, 우리가 아까 봤었던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하여 오픈마켓, SNS 등등등을 이용해 구입한 경우는 청약 철회 기간이 14일이 아니라 7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7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내용 증명이라는 거죠. 내용 증명을 작성하려고 보면 이런 식으로 나의 문서 내용에 맞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수신인, 그리고 발송인, 그리고 상품 구매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 그다음에 철회 요청 사유, 구매자 성명, 구매자 아이디, 이메일 주소, 연락처, 철회 요청일들을 정확히 입력하여서 인쇄하고 우체국에 가서 이제 발송, 내용 증명으로 발송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매처나 제조처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1단계에서 소비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소비자 단체, 그리고 행정기관에 의뢰하는 것이죠. 소비자 단체라 하면 이제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하여서 10개 정도 되는 소비자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하여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지금 피해를 받았는데 이걸 구제받고자 한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 여기에서 우리 대신하여서 이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소비자 단체에서 그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귀속된 책임이 있으니 이런 식으로 피해를 구제해 주세요. 이렇게 보상하세요. 라고 권했어요. 또는 행정처분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응하지 않아 불복했어요. 그러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한국소비자원 내에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을 하면서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분쟁이 조정되지 않았어. 자, 그러면 이제 4단계, 마지막 단계로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피해를 구제받게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 문제 해결 단계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다라는 거고 1단계는 먼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구입 장소에 가서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아. 그럼 2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에서도 해결되지 않아. 그럼 3단계로 넘어가고 3단계에서도 해결되지 않아. 그럼 4단계로 넘어가겠죠. 자, 우리는 이러한 소비자 문제를 예방을 하려면 우선 첫 번째로 내가 구매를 하기 전에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소비자 정보를 우선 정확하고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확인해야 되는 정보들도 다르고 청약 철회 기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꼼꼼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